71년 3월달인데 거기 작전 나갔다가 그러면 터졌을 때 다쳤다고 그러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 둘이. 팔은 다 괜찮았는데 하체가 둘이 다 나가는 거야 이제. 그 하체가 다 나가가지고 한 사람은 숨을 쉬고 있고 한 사람은 전사가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헬기 요청해서 해가지고 헬기에다가 보내놓고 내 수통에 물을 안 먹게 되고 그 죽은 사람은 수통에서 물 따가지고 그걸 먹게 되더라고. 야 이게 진짜 전쟁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1970년 10월) 맹호부대 일원으로 낯선 땅에 서야 했던 엄한용 참전용사.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의 집을 찾아 묵묵히 견뎌낸 시간의 무게를 마주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71년도에 받은 훈장입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그 당시에는 훈장의 개념을 잘 모르고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훈장의 개념을 알게 됐지. 그전엔 훈장인 게 훈장인가 보다 했습니다. 아픔을 뒤로 한 그에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은 그의 훈장에 담긴 조용한 자부심입니다. 여기 이제 71년도 7월 5일 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인원 훈장 받은 겁니다. 이게. 오래됐네. 벌써 54년. 우리 같은 세대에서도 원래는 말만 들었지 가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훈장을 받았으니 좀 남다르지 않겠어요,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예죠. 그는 훈장을 바라보며 쉽게 꺼내지 못할 고통 위에 조용히 자신의 명예를 세웁니다. 전쟁 당시 노획한 베트콩 문서엔 반드시 승리할 확신 없이는 한국군과 교전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파병 장병들은 정글이라는 생소한 환경 속에서도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그 가운데 5,099명이 조국의 깃발 아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름 모를 밀림수,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 오늘날 그들의 희생은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천천히 밖으로 향하는 엄한용 참전용사에게는 세월도 지우지 못한 흔적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온 그의 몸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이 고요히 남았습니다. 걷는 게 좀 많이 불편해 보이세요? 네. 다리가 총상 때문에 짧아가지고 여기 이거 총상 때문에 다리가 좀 짧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팔도 다치셨다고요? 네, 팔도 여기 지금 파편상이. 인공관절 넣으셨어요? 여기는 이제 인공관절 발목이 들어간 거고. 너무 쉽게 영광의 상처죠. 뭐 전쟁에 참여해서 살아있는 것보다 만족하고 이거는 좀 그래도 죽지 않은 게 다행이고 이걸로 만족하죠. 어떻게. 등에 진 아픔은 말이 없고 그의 걸음은 마치 오래된 시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참전했던 분들 중에서도 부상을 당했던 분들의 기억은 더욱 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요청되면 사양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나만이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 그리고 눈앞에서 마주했던 전쟁의 참혹함은 6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결코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이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하지만 그 기억 앞에 조용히 앉은 사람들. 지금 한 잔의 맥주와 함께 베트남 참전 용사를 이야기하는 젊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은 사실 교과서나 강의록에 경제 성장이 발판이 된 전쟁이라고 많이 소개를 해왔고 나도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번에 내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느낀 게 그 전쟁 안에서 그 진짜 보통의 인간으로서 겪었을 그런 고통이나 마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찍으면서 많이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이 많아졌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사람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경제 성장이라는 그런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걸 덮어버릴 수 있을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너무 한 가지 목적으로 하면은 이 사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없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거기에 갔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같은 역사를 바라보지만 그 무게는 세대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간극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하면서 당시 국민 대다수는 공산화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참전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측면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은 그 뒤에 따라온 부수적 결과일 뿐 처음부터 목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 이념을 지키기 위한 희생을 먼저 기억하고 그 위에 경제적 성과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종전 50주년을 맞이하는 현충일. 참전 용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마주한 전우의 얼굴엔 반가움이 번지고 굳었던 손엔 따뜻한 악수가 오갑니다. 조용한 추념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의 웃음과 눈빛엔 살아있는 전우애가 피어납니다. 현충원에서 참전 용사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 그곳은 다름 아닌 채명신 장군 묘역입니다. 장군이면서도 장군 같지 않았던 사람, 채명신. 그는 계급보다 전우를 먼저 불렀고 죽어서도 병사 곁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채명신 장군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침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과를 인정받으려면 적의 무기 회수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직접 도입했습니다. 그는 정글 속 피하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지휘관이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전공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시 겔라전 상황에서는 베트콩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기습 공격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 농부 차림의 노인이 총을 들면 겔라, 즉 베트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하의 식별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을 단순히 가해자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고통과 악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또 역사의 증언자로서 이해하고 위로해야만 합니다. 서울 현충원에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위한 전용 묘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은 지방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이곳에 잠든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기 묘비 앞 조용히 하모니카를 부는 노신사가 있습니다. 그 선율엔 죽어간 전우를 향한 끝나지 않은 사죄와 그리움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근무한 데가 월남 그 구멍고개라고 캐논에서 사이공 가는 우리 둘 항군 부식하는 통로에 매일 그 도로 경찰을 나갑니다. 거기에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대장은 하루 나가면 그 다음날 선임하사가 나가고
이 교대로 나가는데 어떻게 저가 안 나간 날에 이렇게 변날 당해가지고 그래서 저가 가서 작전한 거 아니지만은 그래 우리 소대원들이니까 제가 미당에서 매년 올라옵니다. 여기 오면은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실 때는 부모님들이 오고 형제한테 따라왔는데 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보시다시피 묘에 오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이제 왔다 가면 조금 포근해집니다. 한 줌 먼지를 닦아내듯 소대장은 전우의 이름을 다시 쓰다듬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끝내 잊지 못한 그날의 기억이 그 손끝에 묻어납니다. 전쟁은 언제나 국가 간의 비극적 국제관계 속에서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그 치열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이 숭고한 희생을 기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 이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발전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나섰던 이들은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평범한 이웃이자 오늘을 만든 조용한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명령 앞에 두려움을 접고 가족보다 나라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발전은 그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잊혀진다면 우리는 뿌리를 놓친 나무와도 같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이름을 쓰다듬고 시간은 말없이 그들의 발자국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묘비 하나하나엔 세월이 닿지 못한 약속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를 걷고 있습니다. 평화, 그들이 남긴 평화 위를. 전쟁은 무엇일까요? 클라우제비츠는 정치의 연장이라 했고 키거는 인간 사이의 파괴적 대면이라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전략이었고 누군가에겐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 속 전쟁은 단지 전략과 전투가 아닙니다. 그 안엔 이별, 공포, 생존을 안고 싸운 수많은 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글 속 밀림 한가운데 국가의 부름을 따라 묵묵히 걸어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총보다 무거웠던 책임을 안고 그들은 낯선 땅을 지켜낸 영웅들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전우의 정은 여전히 곁에 남아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보은병원 근처 작은 음식점에는 월남 참전 전우들이 조용히 모여듭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참전의 명예가 점점 이침을 넘어 학살자로 매도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나 정말 우리가 한 좋은 일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고 그냥 그런 이상한 얘기를 들으니까 꼭 누명을 쓴 느낌이고 정말 붕괴하게 됐어요. 참전의 진심이 왜곡된 현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들은 그 시절 나라를 위한 당당한 기세로 파병을 나섰던 대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월남전에서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그 복장을 입고 시내 나가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그랬다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틀려가지고 미국은 뭐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온 국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로 격려해주는 분위기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폼 잡고 다녔죠. 뭐. 지나가던 93세 6.25 전쟁 참전 용사 선배님의 반가운 미소가 모임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우리 저 선배님 보시기에 예. 우리는 월남 전우들 아니에요. 예, 예. 월남 전우들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아유, 나 젊어서 좋아요. 아주 젊어서 다 젊어 보여. 아니 선배님 비하면 젊죠. 아, 그렇지. 우리는 근데 노년인데. 그것을 어떻게 애기 다 젊어 보이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잘 낳았어요. 하여튼 저 여러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들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될란지 몰라요. 더 이거보다 못 할란지. 그러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전쟁은 지나갔지만 이 손을 놓지 않았던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서로의 전우입니다. 베트남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오롯이 스스로의 선택만으로 흘러간 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이 작은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또다시 강대국의 손바닥 위에 놓이게 됩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프랑스는 식민 통치를 되살리려 했고 이에 맞서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민은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 외침 속에는 단순한 해방만이 아닌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이상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곧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번졌고 1954년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합니다. 마침내 베트남은 오랜 시간 염원했던 독립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찢긴 국토 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북쪽의 호치민은 독립을 꿈꿨고 남쪽의 응오딘지엠은 자유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두 세상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 전역에 공산화의 물결이 밀려들었습니다. 중국, 북한에 의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로 확산됐죠. 이른바 도미노 이론입니다. 미국은 이 흐름의 마지막 조각이 한반도가 될까 두려워했고 대한민국 역시 그 위감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한국 정부와 사회가 공산 도미노 이론을 매우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1960년대 중반이면 6.25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0년 정도 지난 시점인지라 전쟁 중 공산 치하에서 겪은 상흔과 쓰라린 경험들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비록 단일 국가에서 벌어진 국지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얽힌 사실상의 국제전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건 베트남 땅이었지만 그 전쟁은 냉전 체제의 균형을 두고 벌어진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자유진영에서는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이 지상군을 공식적으로 파병했고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중국, 소련, 북한이 각종 군사 자산과 인력을 보내면서 지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을 미국 전투기 조종사로 파견해서 미군과 직접 교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심리전 요원, 땅굴 전문가 등 특수분야 요원들을 북베트남에 파견해 실전에서 활동했습니다. 베트남전은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한국이 북한과도 직접 마주한 또 하나의 전선이었습니다. 역사박물관 옥상에 선 두 사람. 백마부대 참전용사입니다. 내려다 보이는 광화문 앞 광장에서 그들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다시 지은 거 아니야, 다. 요건 놈이지. 여기 하얀 거 보이지? 이렇게 지붕 있는 거. 거기가 광장이었어. 그 나무 없었어. 거기 차 많이 됐지?
우리가 그쪽에서 샀었어. 그때 국무총리가 김종필이가 총리할 때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환송사 했던 데잖아. 걱정 반, 설렘 반. 나라의 부름에 망설임 없이 응했던 영웅들. 출정식에 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환송식하고 훈련이 하도 심했으니까 그 훈련은 끝났으니까 이제 해방된 기분으로 가니까 홀가분했죠. 당시에 우리 한국의 안보 상황은 여러 가지 참 열악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6.25 당시에 우리를 도와줬던 미국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에서 한국군을 파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쟁터에 병력이 차출돼서 간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공포감이 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 그 병력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1965년 옛 중앙청 광장 앞에서 백마부대 장병들이 국민의 환송을 받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손이 흔들리고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인 조용한 긴장감. 그것은 단순한 출정이 아니라 나라가 보낸 약속이자 책임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장을 향했지만 돌아오길 바라는 건 단 하나, 나라를 지켰다는 조용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을 상징하는 강남. 그 빽빽한 건물 사이로 멈추지 않는 발걸음과 바쁜 일상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거리에는 누군가 흘린 피와 땀의 시간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지나가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활기차갖고 고민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살만한 거 나라가 된 것 같아. 우리 젊었을 때 고생한 거 근데 뭐 원룸이라도 가고 목숨 걸고 외화를 벌었는데 활기차게 걷는 거 보니까 아주 좋아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으네. 젊은 친구들이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도 이어받아 가지고 나라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총성이 멎은 지 반세기. 전쟁의 상처 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때 전장에서 총부리를 맞댔던 두 나라. 이제는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최고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미래를 향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60년 전 두 국가의 청년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양국 모두 깊은 상처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상처를 치유했고 이제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